고양이를 가만히 바라보기만 해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지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이 털뭉치 룸메이트가 단순히 귀여운 존재를 넘어 우리 몸을 고치는 바이오 해커라면 믿으시겠어요? 놀랍게도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고양이와 교감하는 것만으로도 뇌의 화학 반응이 바뀌고 우리 몸이 치유되기도 하거든요. 흔히 우리가 고양이를 입양해서 돌봐준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고양이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인간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종하는 법을 터득해 왔습니다. 오늘은 고양이와의 교감 속에 숨겨진 진짜 힘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곁에 있는 반려묘가 완전히 달라 보이실 거예요. 단순한 골골송과 느릿한 눈인사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를 매일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편안하게 자리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고양이가 정말 사람을 치료하는 치유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기분 탓일까요? 함께 알아봅시다. 고양이와의 유대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약 10,000년 전 중동 지역에서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야생 고양이들이 스스로 인간의 거주지로 찾아오기 시작한 건데요. 인간이 목적을 가지고 길들인 강아지와는 달리 고양이는 이른바 스스로 가축화된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곡식을 노리는 쥐를 잡으며 식량을 지켜줬고 인간은 그 보답으로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했죠. 그렇게 우리는 수천 년을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관계의 실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건 겨우 몇십 년 전부터입니다. 현대 뇌과학과 동물 심리학은 고양이와 인간이 소통할 때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고양이는 수천 년의 진화 과정을 통해 오직 인간만을 위한 특별한 인터페이스를 개발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야생의 다른 동물들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 소리와 몸짓을 오직 인간에게만 사용하는 건데요. 이건 결국 우리 인간에게 영향을 주고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고양이만의 전용 언어인 셈입니다. 고양이의 가장 신비로운 능력, 바로 가르랑거리는 소리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흔히들 고양이는 기분이 좋을 때만 이런 소리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상식 중 하나인데요. 놀랍게도 고양이는 극심한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가르랑거립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왜 이런 소리를 내는 걸까요? 알고 보니 이 소리는 몸을 스스로 고치는 자가 치유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고양이가 내는 진동의 주파수는 보통 20에서 150Hz 사이인데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이 주파수 대역은 실제로 현대 스포츠 의학에서 골절을 치료하고 근육이나 인대를 재생시키는 데 사용되는 범위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이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픈 무릎 위에 고양이가 올라와 기분 좋게 진동을 만들어냅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고양이는 살아있는 미세 진동 치료기가 되는 셈입니다. 이 음파가 신체 조직 깊숙이 침투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새로운 세포의 성장을 돕는 것이죠. 결국 무릎 위에 고양이를 쓰다듬는 건 단순히 귀여움을 즐기는 것을 넘어 자연이 선물한 진동 치료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고양이의 가르랑거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자연이 빚어낸 경이로운 치유의 선율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가장 큰 적, 스트레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반복되는 업무와 꽉 막힌 출퇴근길. 이런 일상은 우리 몸속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서서히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에너지를 앗아가죠. 하지만 여기 여러분을 도와줄 포근한 구원자가 있습니다.
고양이와 함께하는 딱 15분간의 교감이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눈에 띄게 낮춰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고양이를 품에 안고 부드러운 털을 천천히 쓰다듬다 보면 거칠었던 호흡이 어느새 차분해집니다.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와 촉감에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명상보다 깊은 안정을 느끼게 되죠. 이때 우리 뇌는 지금 이곳은 안전하고 편안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머릿속을 채웠던 불안감은 어느덧 뒤로 물러납니다. 고된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저녁 시간을 떠올려 보세요. 소파에 앉아 무릎 위 고양이의 고요한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뻣뻣하게 굳었던 어깨의 긴장이 사르르 녹아내립니다. 실제로 많은 분이 고양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을 통해 일의 무게를 내려놓고 비로소 집의 안락함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고양이는 바깥 세상의 소란함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는 가장 다정한 방패입니다. 하지만 스트레스 완화가 전부는 아닙니다. 고양이와 교감을 나누다 보면 우리 뇌에서는 이른바 사랑과 애착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호르몬은 신뢰를 형성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죠. 실제로 과학자들이 고양이와 함께 놀기 전후에 옥시토신 수치를 측정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고양이와 즐겁게 놀아주거나 그저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만 해도 혈중 옥시토신 수치가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고양이의 몸에서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람과 고양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 연결고리가 생겨나는 셈이죠. 고양이가 얼굴을 비비며 애정을 표현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바로 그때 우리 몸에서는 행복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이 감정은 마치 엄마가 아이를 바라볼 때 느끼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가 반려동물을 털복숭이 자식이라 부르며 아끼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의 화학 반응이 본능적으로 고양이를 사랑하고 돌보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더 다정하게 만들고 삶을 깊은 의미로 채워주는 순수한 생물학적 마법입니다. 이제 심장 건강, 즉 우리 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10년 넘게 진행된 한 대규모 연구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양이를 반려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사망할 위험이 무려 30%나 낮았습니다. 대체 평범해 보이는 고양이가 어떻게 우리 심장을 보호하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신경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있습니다. 고양이와 꾸준히 교감하면 심박수가 안정되고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그저 고양이에게 다정하게 말을 거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관은 이완되죠. 창가에서 평온하게 잠든 고양이를 가만히 바라보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평화로운 모습은 우리 뇌에 완벽한 안식기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그 편안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이런 작은 평온함이 모여 심혈관 질환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어벽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곁의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털뭉치 심장 전문의일지도 모릅니다. 대체 고양이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걸까요? 여기엔 과학자들이 간청하는 골골송이라 부르는 아주 놀라운 전략이 숨어 있습니다. 아마 고양이마다 골골송 소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배가 고픈 고양이가 이른 아침 여러분을 깨울 때면 평소와는 다른 낮고 끈질긴 소리 사이에 유독 높고 날카로운 음이 섞여 나오곤 하죠. 그런데 이 소리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바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와 아주 흡사합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아기의 울음소리에 즉각 반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도저히 무시할 수 없게 설계된 거죠. 수세기 동안 우리 곁을 지켜온 고양이들은 경험을 통해 인간 심리의 이런 취약점을 정확히 파악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 특정한 주파수를 자신의 목소리에 교묘하게 섞어 넣은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이른 새벽, 고양이가 다가와 특유의 진동 섞인 소리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는 홀린 듯 캔 사료를 따서 대접합니다. 단순히 배고픈 고양이에게 밥을 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여러분은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을 이용한 고양이의 천재적인 심리 전술에 완벽히 당한 겁니다. 이것은 고양이가 얼마나 영리한 존재인지, 그리고 상대방에 맞춰 자신의 소통 방식을 얼마나 정교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양이 키스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나요? 입술을 맞출 필요는 전혀 없어요. 고양이는 눈을 통해 최고의 신뢰를 표현하거든요. 고양이가 여러분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다 떴다 한다면 그건 난 널 무조건 믿고 사랑해 라는 뜻이에요. 원래 동물의 세계에서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는 건 위협이나 도전의 의미가 강해요. 하지만 천성적인 포식자인 고양이가 여러분 앞에서 눈을 감아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건 그만큼 완벽한 안전함을 느낀다는 증거죠. 이런 행동은 고양이가 주인에게 무관심하다는 편견을 단번에 깨뜨립니다. 오늘 한번 직접 테스트해 보세요. 편안해 보이는 고양이와 눈이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 먼저 아주 천천히 눈을 깜빡여 주는 거예요. 아마 고양이도 똑같이 눈을 깜빡이며 대답해 줄 겁니다. 이건 오직 둘만이 아는 비밀 신호와 같아요. 이 시각적인 대화는 서로의 정서적 유대감을 믿기 힘들 정도로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고양이의 언어로 넌 안전해, 그리고 난 널 사랑해 라고 말해주는 거니까요. 이 간단한 행동 하나가 여러분과 고양이 모두의 기분을 순식간에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고양이의 야옹 소리, 여기엔 동물학자들이 밝혀낸 흥미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흔히들 고양이끼리 대화할 때 야옹거린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사실 야생의 성체 고양이들은 서로 만났을 때 거의 야옹하지 않거든요. 대신 냄새나 몸짓, 혹은 하악질이나 가르릉거리는 소리로 의사소통을 하죠. 야옹은 오직 인간과 소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주 특별한 신호입니다. 원래 새끼 고양이가 엄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내던 소리인데 고양이는 사람과 함께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덩치만 크고 둔한 이 인간들은 섬세한 냄새 신호를 전혀 못 알아듣는구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고양이는 평생 이 아기 시절의 습관을 간직하며 우리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오직 여러분에게만 야옹거립니다. 놀랍게도 고양이마다 주인에게만 통하는 자신만의 단어장을 따로 만든다고 해요.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 밥을 달라는 요구, 그리고 반갑다는 인사까지. 집사님들은 시간이 지나면 이 미묘한 억양의 차이를 귀신같이 알아차리게 되죠. 결국 당신과 고양이 사이엔 세상 그 누구도 완벽히 이해할 수 없는 오직 둘만의 비밀스러운 언어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고양이와 제대로 소통하고 싶다면 먼저 고양이의 꼬리에 주목해야 합니다. 꼬리는 고양이의 감정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지표니까요. 과학적으로도 꼬리의 위치나 움직임이 울음소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만약 고양이가 꼬리를 높이 세우고 끝을 물음표 모양으로 살짝 구부린 채 다가온다면 그건 아주 반갑다는 인사입니다. 지금 기분이 좋으니 함께 놀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죠. 하지만 반대로 꼬리가 낮게 처져 있거나 양옆으로 신경질적으로 흔들린다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뭔가 짜증이 났거나 불편하다는 의미거든요. 많은 분이 여기서 실수를 하곤 합니다.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 기쁘다는 뜻이지만 고양이는 정반대입니다. 특히 꼬리로 바닥을 탁탁 친다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미세한 신호들을 미리 읽는 법을 배우면 불필요하게 핥히거나 물리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이 자신의 기분을 이해하고 공간을 존중해주고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상상해보세요. 고양이의 꼬리가 긴장된 것을 보고 억지로 만지는 대신 그냥 그 옆에 가만히 앉아주는 당신의 모습을요. 고양이는 당신의 그런 배려와 세심함을 분명 느낄 것이고 여러분 사이의 신뢰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고양이의 감정을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 바로 귀입니다. 고양이의 귀는 20개가 넘는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 아주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요. 마치 주변을 탐색하는 레이더이자 현재 기분을 알려주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만약 고양이의 귀가 쫑긋하게 앞을 향하고 있다면 무언가에 흥미를 느끼고 집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마 냉장고 문을 여는 소리를 들었거나 좋아하는 장난감을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이때가 바로 고양이와 놀아주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하지만 귀가 머리 뒤쪽으로 바짝 붙거나 옆으로 눕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건 지금 겁을 먹었거나 경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방어 모드에 들어간 것이죠. 안전한 소통을 위해 이 신호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흔히들 오해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요. 사고를 친 고양이가 귀를 낮게 붙이고 있다고 해서 잘못을 뉘우치거나 미안해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집사의 화난 반응에 겁을 먹은 것뿐이죠. 이럴 때는 갑자기 움직이기보다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걸어주세요. 여러분이 고양이의 귀가 보내는 언어를 잘 이해할수록 고양이는 더 빨리 안정을 되찾고 여러분 곁에서 다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고양이가 여러분의 다리에 머리를 비비거나 손바닥에 이마를 콩 하고 들이민 적이 있나요? 보통은 그저 쓰다듬어 달라는 애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엔 놀라운 과학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고양이의 얼굴에는 특별한 페로몬을 내뿜는 분비샘이 있습니다. 사람의 코로는 맡을 수 없지만 고양이들에게 이 냄새는 세상 그 무엇보다 확실한 메시지가 됐죠. 고양이가 몸을 비비는 건 당신을 자신의 소유이자 소중한 가족으로 점 찍는 과정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의 몸에 자신만의 명함을 남기는 셈이죠. 이건 고양이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신뢰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냄새를 당신의 냄새와 섞어 우리 가족만의 향기를 만들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밖에서 온갖 낯선 냄새를 묻히고 돌아오면 고양이는 서둘러 자신의 흔적을 다시 새기려 듭니다. 이럴 때 여러분도 고양이의 머리에 이마를 살짝 맞대보세요. 고양이의 언어로 대답해 주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번팅 분팅이라 부르는 이 몸짓은 서로의 유대감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끈끈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도 너의 규칙을 받아들일게.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확답을 주는 것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오늘은 우리의 정신건강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겪는 환자들에게 고양이를 키워보라고 권하는 경우가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에는 아주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데요. 흔히 고양이를 차갑고 이기적인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고양이는 공감 능력이 매우 뛰어난 동물입니다. 고양이는 주인의 아주 미세한 행동 변화나 목소리 톤을 예민하게 읽어냅니다. 마음이 너무 힘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누워만 있을 때 고양이는 조용히 다가와 그저 곁에 자리를 잡습니다. 무언가 활발한 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이죠. 이때 느껴지는 고양이의 온기와 규칙적인 숨소리는 마치 심리적인 닻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존재가 곁에 있구나 라는 깊은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특히 혼자 지내는 분들에게 고양이를 돌보는 일은 아침에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사료를 챙겨주고 화장실을 청소하는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들이 삶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아주고 무너졌던 하루의 체계를 다시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작고 부드러운 생명체가 한 사람을 깊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구해내는 큰 힘이 되어주곤 합니다. 여러분, 요즘 잠은 좀 잘 주무시나요? 흔히들 고양이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고들 하지만 사실 과학적인 연구 결과는 조금 다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침실에 고양이가 있는 게 오히려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사실 많은 분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 때문에 쉽게 잠들지 못하곤 하죠. 이때 발치에서 들려오는 고양이의 고요한 숨소리와 규칙적인 골골송은 아주 훌륭한 천연 백색 소음이 되어줍니다. 이 단조롭고 평온한 소리가 우리의 신경계를 안정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반려동물과 함께 자는 사람들은 더 빨리 깊은 잠에 빠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적인 안정감 때문인데요. 원시시대부터 우리 본능에는 동물이 평온하게 자고 있다면 주변에 포식자가 없으니 안전하다는 인식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밤마다 우다다를 즐기는 고양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겠죠. 하지만 자기 전에 충분히 놀아주고 든든하게 식사를 챙겨준다면 고양이도 여러분 곁에서 아침까지 얌전히 잠들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밤은 작고 따뜻한 친구 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깊고 건강한 단잠을 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양이와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면역체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고 계신가요? 고양이가 그저 감염병이나 알레르기의 원인이라는 오해는 이제 버리셔도 좋습니다. 최근 면역학 연구에 따르면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양이와 함께 자란 아이들은 면역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없이 깨끗한 환경에서만 자란 아이들에 비해 천식이나 알레르기가 생길 확률이 몇 배나 더 낮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고양이가 묻혀오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집안 곳곳에 퍼지면서 아이의 면역체계를 단련시키는 일종의 미세훈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면역 시스템은 진짜 위험한 바이러스가 무엇인지 학습하고 무해한 입죄는 과민 반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반려묘와 교감할 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은 몸속 염증 반응을 줄이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결국 고양이는 우리 몸의 자가면역 질환을 막아주는 가장 자연스럽고 다정한 천연 백신인 셈입니다. 아이와 고양이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고양이와의 교감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함께 자란 아이들은 공감 능력과 정서 지능이 눈에 띄게 높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말로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는 고양이의 필요를 이해하기 위해 몸짓이나 표정 같은 비언어적인 신호를 읽는 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합니다. 고양이가 언제 겁을 먹었는지, 언제 놀고 싶어 하는지, 또 언제는 혼자 있고 싶어 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피게 되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감정을 헤아리는 이 능력은 자연스럽게 또래 친구나 어른들과의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아이는 훨씬 더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특히 고양이는 타인과의 경계를 가르쳐주는 훌륭한 선생님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아이가 고양이를 너무 거칠게 다루면 고양이는 하악질을 하거나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이를 통해 아이는 상대방에게도
고유한 의사와 존중받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실전에서 아주 빠르게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책으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값진 사회적 경험입니다. 고양이는 비록 말은 없지만 때로는 그 어떤 스승보다 엄격하고 공정하게 인생의 소중한 가치를 가르쳐 줍니다. 많은 고양이 집사님들은 자신의 고양이가 텔레파시 능력을 가졌다고 굳게 믿곤 합니다. 병원에 가려고만 하면 귀신같이 알아채거나 집사가 몸이 아플 때면 어떻게 알고 다가와 위로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마법 같은 힘이 아닌 정교한 과학과 놀라운 관찰력이 숨어 있습니다. 고양이는 청각과 후각이 상상 이상으로 발달해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서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면 고양이는 그 미세한 냄새의 변화를 즉각 포착합니다. 심지어 심장 박동이 빨라지는 소리까지도 다 듣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고양이는 인간의 보디랭귀지를 읽는 데에도 천재적입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에게 약을 먹이려고 결심하는 순간 여러분의 움직임은 자신도 모르게 평소보다 거칠어지고 긴장하게 됩니다. 행동 패턴이 바뀌는 것이죠. 고양이는 이런 데이터들을 순식간에 분석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국 고양이가 내 마음을 읽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사실 고양이가 우리의 신체 변화를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살아있는 거짓말 탐지기를 속이려면 호흡과 감정까지 완벽하게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고양이가 우리라는 존재를 얼마나 깊이 연구하고 있는지 정말 놀랍지 않나요? 반려동물과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변하는 걸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보통은 나도 모르게 목소리 톤이 높아지고 마치 아기에게 말하듯 다정한 소리를 내게 되죠. 밖에서는 엄격한 상사일지 몰라도 집에서는 고양이 앞에서 한없이 부드러워지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바꾸는 데에는 다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고양이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에 훨씬 더 잘 반응하거든요. 야생에서 고양이의 사냥감인 쥐나 새들이 주로 높은 소리를 내기 때문에 고양이의 청각 시스템 자체가 그 주파수 대역을 잘 듣도록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낮고 굵은 목소리보다는 노래하듯 높은 톤으로 말할 때 고양이의 주의를 훨씬 더 효과적으로 끌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에 따르면 고양이는 주인의 목소리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한다고 합니다. 비록 겉으로는 무심한 척 아무 반응이 없더라도 주인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고양이의 뇌는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귀를 살짝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이미 주인을 알아보고 있는 거죠. 고양이에게 여러분의 목소리는 자신이 머무는 공간이 안전하고 평온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장 믿음직한 신호입니다. 고양이와 깊이 교감하고 싶으신가요? 그 비결은 바로 올바른 놀이에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유희가 아니라 본능에 각인된 사냥을 재현하는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동물 행동학에서는 반려묘와 함께 놀아주는 것을 가장 완벽한 소통 방식으로 꼽습니다. 낚싯대 장난감을 진짜 새처럼 생동감 있게 움직여 보세요. 그 순간 여러분은 단순한 주인이 아닌 고양이의 든든한 사냥 파트너가 됩니다. 이때 고양이의 뇌에서는 행복 호르몬인 엔도르핀이 솟구치며 실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도 타고난 야생의 에너지를 마음껏 발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사냥은 반드시 성공으로 끝나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잡을 수 없는 레이저 포인터만 따라다니게 하면 고양이는 성취감을 느끼지 못해 오히려 큰 스트레스와 허탈함에 빠지게 됩니다. 장난감을 발로 꽉 잡았을 때 고양이는 스스로 승리자가 된 기분을 만끽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의 마무리는 항상 맛있는 간식으로 장식해 주세요. 그래야만 추적, 포획, 식사로 이어지는 자연스러운 사냥 사이클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꾸준히 놀아주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여러분은 고양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기분 좋은 행복을 주는 최고의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고양이에 대한 가장 억울한 오해를 하나 풀어볼까 합니다. 흔히들 고양이는 주인에게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가 사는 집이나 밥그릇에만 집착한다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실험을 고양이에게도 진행해 봤습니다. 낯선 방에 고양이와 주인을 함께 둔 뒤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대부분의 고양이가 주인에게 아주 강한 애착을 보였거든요. 주인이 돌아오자마자 반갑게 달려가 몸을 비비고 낯선 환경에서도 금세 안정을 찾았습니다. 고양이에게 주인이 일종의 안전기지 역할을 한 셈입니다. 이 실험은 고양이도 강아지 못지않게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조금 더 섬세하고 은근할 뿐이죠. 고양이가 정말로 원하는 건 단순한 사료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냄새와 목소리, 그리고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여행을 떠났을 때 고양이가 그리워하는 건 이웃이 챙겨주는 밥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 그 자체입니다. 혹시 반려묘가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을 닮아간다는 느낌 받아본 적 없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이른바 미러링 현상인데요. 사람과 밀접하게 생활하는 고양이는 주인의 습관이나 생활 리듬을 그대로 닮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활동적이고 자주 움직이는 편이라면 고양이 역시 더 활발하고 장난기 넘치는 성격이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소파에 앉아 책을 읽는 정적인 시간을 즐긴다면 고양이도 그 차분한 일상을 기꺼이 함께하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고양이가 주인의 스트레스와 불안함까지도 그대로 흡수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집안 분위기가 늘 예민하고 다툼이 잦다면 고양이도 불안에 차며 숨어버리거나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마치 주변의 감정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와도 같거든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반려동물의 성격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혹시 차분하고 사랑스러운 고양이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먼저 여러분의 일상을 평온하고 다정한 분위기로 채워보세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반드시 그 모습을 거울처럼 똑같이 비춰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고양이와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 과연 무엇일까요? 우선 고양이에게 선택권을 주어야 합니다. 억지로 품에 안으려 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무엇보다 자신의 자율성을 소중히 여기는 동물입니다. 둘째, 검지손가락 법칙을 활용해 보세요. 고양이를 쓰다듬기 전 코 높이에 맞춰 검지손가락을 살짝 내밀어 보는 겁니다. 이건 고양이들이 서로 코를 맞대며 인사하는 방식을 흉내낸 거예요. 만약 고양이가 손가락 냄새를 맡고 뺨을 비빈다면 기꺼이 접촉을 허락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린다면 그냥 혼자 있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고양이의 수면 시간을 존중해 주세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는 고양이를 깨우지 않는 게 예의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에게 자주 말을 걸어주세요. 비록 단어의 뜻은 이해하지 못해도 그 속에 담긴 여러분의 다정함과 사랑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고양이의 몸짓 언어와 본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여러분은 고양이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유대감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이는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깊은 신뢰와 애정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소통의 마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가 매일 사랑스러운 털북숭이 친구와 교감하는 시간이 사실은 진짜 치료를 받는 과정이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고양이는 단순히 집 안 분위기를 살려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와 상호작용하기 위해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생명체라고 할 수 있죠. 고양이의 골골송은 우리 몸의 조직을 실제로 치유해주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장질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또한 고양이만의 독특한 바디랭귀지는 우리와 깊은 정서적 유대감을 쌓게 해주죠. 과학은 이미 입증했습니다. 고양이는 우리를 사랑하고 치유하며 우리의 삶을 더 길고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요. 이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집안의 화목을 지키는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이 새롭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의 집사님들께도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의 고양이는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어떤 독특하고 재미있는 방법을 쓰나요? 여러분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읽어보겠습니다.